NCS 패스 실전 문제 풀이편 수리 능력의 이제 자료 해석의 기초 통계 능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 119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래 규칙에 따라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가나다에 해당하는 수의 합은하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에서 2에서 10까지의 자연수는 이제 원 안에 한 개씩만 사용하고 사용되지 않은 자연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임의의 자연수를 x, y, z라고 할 때, 자, x에서 y, 즉 화살표가 이제 가는 방향이죠. 자, y가 x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맞는 쪽이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은 z는 z가 x, y와 약수나 배수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약수가 없는 건 누구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소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소수 같은 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배경 지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2, 3, 5, 7이 지금 이제 10 이하의 이제 소수인데 얘네들은 약수가 없습니다. 자, 1 이외에는 이제 약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에서 10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2, 3, 5, 7은 현재 약수가 없는 건 확실하죠. 근데 뭐도 없어야 되냐면 배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2의 배수는 얼마냐면 4입니다. 3의 배수는 6이고 5의 배수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14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에서 지금 확정적으로 여기에 이제 7이 들어가는 거죠. 2배를 해도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윗부분에는 무조건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배수가 들어가니까 큰 수가 들어가겠죠. 큰 수가. 자, 큰 수가 들어가니까 제일 위에 10이 있고 밑에 5가 있죠. 그럼 이 자리에는 이제 뭐 8이나 9가 들어갈 텐데 약수가 하나인 걸 생각하면 바로 9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8이 되겠죠. 따라서 4가 되고 2가 되고 6이 되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면 여러분들 이제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는 8이 되고 나는 6이 되고 다는 7이 되니까, 자, 3개를 더해도 되고 7이 가운데 숫자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3, 7에 21이라고 해서 답을 2번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이제 첫 번째 이제 119페이지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워밍업 무르지 하나 푼 거고 이제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넘기셔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121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다음은 2011년 어느 회사 사원 A에서 C의 이제 매출에 관한 자료이다. 2011년 4, 4분기의 매출액이 큰 사원부터 나열한 것은 하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계산도 이제 좀 하셔야 되는 문제지만, 자, 제가 이 문제를 선별한 이유는, 자, 여기 당부장 표시죠. 좀 밑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해당 4분기 매출액 증감 계수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증감계수라는 게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감계수라는 게 나왔는데 식이 어떻게 되냐면 해당 4분기 매출액 마이너스 직전 4분기를 뭐로 나눈 거냐면 직전 4분기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간단화시켜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증감계수라고 한번 그냥 쓰겠습니다. 증감계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처음에 해당 4분기, 자, 요건 제가 이제 해당만 쓸게요. 해당 4분기 매출액에서 직전 4분기 매출액을 뺀 거를 뭐로 나눈 거냐면 직전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죠? 자, 제가 이 문제를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이런 각주의 공식들이 나왔을 때 나오는 것들이 사실 뭐 한정적이죠. 무한정 새로운 공식들이 나올 수는 없고 다 거기서 거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전하고 직전이 똑같습니다. 직전하고 직전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이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죠. 분모를 양쪽으로 다 쪼개면 이렇게 이제 직전분의 해당, 이런 식하고 뒷부분은 직전분의 직전이니까 1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감계수라는 건 해당 4분기 금액을 직전으로 나눈 거, 즉 직전분의 해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때 실수를 하신 분들은 뭐냐면 요 1의 의미를, 자, 얘 4잖아요. 지금 사원 A가 원래
2011년 1, 4분기가 4입니다. 그럼 이제 2, 4분기에 증감계수가 1.0이니까 4하고 1만 곱해서 4라고 생각하시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 보시면 증감계수에다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4분기 매출액은 자 여기 이걸 이쪽으로 곱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증감계수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직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1을 넘긴 다음에 직전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직전 4분기 매출액에다가 증감계수 플러스 1을 해야지 해당 4분기 매출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이 숫자들을 뭐 해주셔야 되냐면 다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0.5라는 것도 마이너스 0.5라는 것도 준 게 아니라 거기다 1을 더하면 2분의 1이 된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플러스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고 자 얘는 1.5가 되는 거고 얘는 0.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1.5가 되고 여기는 0.5, 2.0이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5, 4.0, 2.0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 개념만 알고 나면 뭐 상당히 쉬운 문제죠.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A는 4였죠? 자,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2를 곱하고 1.5를 곱하고 0.5를 곱하면 되겠죠? 자, 0.5라는 게 또 잘 안 보이시고 뭐 1.5라는 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분수로 쓰는 게 계산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를 2분의 3이라고 쓰고 0.5를 2분의 1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얼마냐면 6이었죠. 처음이 6이었는데 자, 1.5를 곱하고 그 다음에 0.5를 곱하고 2.0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원래는 2였죠. 1, 4분기 2였는데 0.5, 그 다음에 4.0, 2.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서 자, 큰 거부터 나누는 거죠. 큰 거부터 나열하는 거니까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실 때 2하고 2분의 1은 우선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소거가 되면 자,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고 자,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8이 되니까 자 누가 제일 크냐면 B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C, A의 순서니까 B, C, A 즉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때 빠르게 이걸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평상시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면서 두 번째 문제 이제 4번을 좀 풀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8번 문제까지 우선 세 문제를 좀 풀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어드릴게요. 125페이지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 카페의 커피 판매 정보에 관한 자료이다. 한 잔만을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할 때 총이익이 정확히 64,000원이 되기 위해서 판매해야 되는 메뉴는죠.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야 되는 게 현재 이 표상에 제시되어 있는 이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잔을 더 판매하고 영업을 종료했을 때 64,000원의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선 이 표상에서의 이익을 구하고 거기서 추가로 어떤 메뉴를 한 잔 더 팔아야지만이 64,000원이 될까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이 문제 이제 시간을 가지고 푸신다면 대부분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찍으면서 좀 중점을 둘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산하실 때 이제 풀이의 방법이에요. 자, 풀이의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그냥 순서대로라고 할까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푸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메리카노를 한 잔에 3,000원인데 판매량이 5잔이니까 15,000원을 받고 현재 매출이 15,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료비를 빼야 되니까 자, 원두만 들어갔죠, 아메리카노는. 그래서 5,000원, 5 곱하기 2를 해서 1,000원을 빼니까 자, 아메리카노의 이익은 14,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라떼는 3,500원에 3이 되니까
1,500원이래요. 1,500원이 되는데 요 두 개가 지금 얼마냐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3을 곱하면 1,500원을 빼지니까 1,500원에서 1,500원을 빼서 9,0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4,000원, 3,000원은 12,000원이 됩니다. 근데 12,000원이 되는데 1, 2, 3이니까 600원이 되죠. 거기서 빼면 1,800원이 되겠죠. 그럼 12,000원에서 1,800을 빼면 1,2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페모카는 4,000원하고 2,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8,000원이 매출이죠. 근데 들어간 재료가 2,000원, 3,000원, 150원이죠. 200원, 300원, 150원이니까 650원이죠. 그래서 2를 곱하면 1,300원이 되죠. 그럼 8,000원에서 1,300원을 빼면 6,700원이 돼요. 자, 카라멜 마키아토는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해서 숫자를 써준 다음에 더하셔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제가 이 문제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건 조금 더 숫자가 복잡해지거나 또는 이제 계산 실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푸시는 것보다 뭔가 이제 묶어서 좀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끼리 좀 묶어서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구하는 건데 자, 이걸로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먼저 총 매출액을 구하고 총 재료비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종목끼리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내가 뭔가를 분류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좀 실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냥 하셔도 되는데 계산이 좀 느리시고 자꾸 틀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계산, 아까 말한 아메리카노부터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까지 매출을 구할 때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계산이 좀 느리신 분들을 또는 우리 항목이 더 많아졌을 때 대비해서 자, 가평균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 자, 이렇게 바닐라 라떼가 지금 얼마냐면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보니까 가격이 4,000원이 가운데잖아요. 그래서 19잔의 모든 메뉴가 4,000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9잔 곱하기 4,000원이니까 4일은 4, 4부 36이니까 76,000원이 되겠죠? 자, 76,000원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오차를 빼주는 거죠. 처음에 아메리카노는 1,000원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5,000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는 카페라테는 500원이 부족하니까 1,500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는 1,800원을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300원에서 4,700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76,000원에서 4,700원을 빼니까 71,300원이 됩니다. 자, 71,300원이 매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을 한번 구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옵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분명히 사람은 이렇게 되게 흐름대로 풀다 보면 실수가 좀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이라든가 자원관리에서도 어떤 계산이 많은 문제에서 같은 항목끼리 분류를 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상당히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자, 그럼 재료비를 구할 때도 아메리카노의 재료비, 카페라떼, 바닐라떼, 카페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이렇게 항목별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가로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로로. 그래서 원두가 얼마냐면 200원이죠. 근데 몇 잔이냐면 다 썼잖아요. 다 썼으니까 원두는 19잔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우유는 지금 여기 아메리카노에 우유가 빠졌죠. 그러니까 5를 빼니까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닐라 시럽은 지금 이 바닐라 라떼하고 카라멜 마키아토에 들어가니까 3하고 6이 되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초코 시럽은 좀 여기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카라멜 시럽은 이제 마지막 거에만 들어가죠. 그래서 6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실 때도 어차피 약분의 개념 또는 단위의 개념이라고 해서 바닐라 시럽을 메인으로 잡는 거죠. 왜냐면 제가 100원이니까.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얘는 38잔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원두가 2배니까. 그 다음에 우유는 3배니까 40이라고 생각하고 되고 얘는 9라고 생각하고 얘는 1.5배니까 3, 얘는 2.5배니까 1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렇게 계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덧셈이죠. 자, 이런 거 덧셈 하실 땐 가급적이면 이제 묶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자, 묶음 처리란 게 뭐냐면 끝이 합이 10인 애들이죠. 그래서 38하고 42를 합치시면 얼마가 되냐면 80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셋은 보시면 이제 27이 되는 거 나오죠. 따라서 107이에요, 107. 즉 107인데 모든 애들이 다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7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자, 71,300원이 매출인데 그 중에
1,700원이 재료비예요. 자, 1,700원이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앞에는 이제 6만이 될 거고 1,300에서 700을 빼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66,600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제 자체는 숫자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흐름대로 푸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흐름대로 푸셔도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제가 뭐 상황이 조금 더 많아지거나 숫자가 좀 복잡해졌을 때 대비해서 자, 풀이법을 정리해드리면, 자, 이렇게 덧셈들 하실 때 뭘 쓸 수도 있다? 가평균. 요 가평균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따로 이제 강의에서 찍어드릴 텐데, 실제 이제 평균 개념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평균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덧셈에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덧셈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평균의 개념을 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강조드릴게요. 그래서 덧셈을 하실 때 좀 숫자 계산이 좀 많고 좀 복잡하다 싶으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중간에 한 4천 정도 놓고 이렇게 편차만으로 처리해 주시면 실수를 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실수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천천히 푸시면 다 맞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빨리 풀다 보면 조금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비를 구하실 때도 자, 메뉴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고를 다양해서 이렇게 가로로도 볼 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언제나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닐라 시럽처럼 100원이라든가 1,000원이라든가 이렇게 계산이 쉬운 금액이 나와 있을 땐, 숫자가 나와 있을 땐 그걸 하나의 단위로 생각해서 개수를 다 개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 별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숫자가 커지는 것보단 일단 개수 상태로 처리하시면 숫자가 일단 작겠죠.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렇게 100만 곱해주시게 되면 속도도 빠르고 실수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한 게 이제 1,7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66,600원까지 나왔죠. 자, 마지막에 실수하면 안 되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얼마냐면 64,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빼는 거냐면 66,600원을 빼야겠죠. 자, 66,600원을 빼니까 얼마가 되냐면 63,400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 목표가 이제 얼마냐면, 아니 6만이 아니죠. 이거 빼야죠. 자, 3,400원이죠. 자, 우리 목표가 얼마냐면 3,400원의 이익만 남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시면 5개 메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격을 한번 봅시다. 가격이 3,000원에서 4,300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3,400원의 이익을 내려면 얘하고 얘는 일단 아웃이 되겠죠. 재료비 특성상. 그러면 이제 바닐라 라떼부터 따질 건데, 자, 바닐라 라떼가 얼마냐면 4,000원입니다. 자, 근데 얘가 재료비가 딱 얼마냐면 1, 2, 3이에요. 600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600원을 빼니까 3,400원이 딱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바닐라 라떼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모든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흐름대로 푸시는 것도 괜찮지만 묶음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좀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